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더의 송무복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토카막이라는 플라즈마 구현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토카막은 그 이더리움과 같이 제너럴 스테이트 기반으로 스마트 컨트랙을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더리움에 의존해서 탈 중앙성을 확보하고 또 성능을 합의 구조를 간략화해서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로 하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뒤에 발표하실 그 임완선님의 그 이스 리서치와 같이 이더리움 브랜치를 받았고요. 이더리움 재단으로부터 이더리움 브랜치를 받았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토카마 플라즈마 안에 있는 컴퓨테이션 챌린지라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컴퓨테이션 챌린지는 오퍼레이터가 EVM 연산을 올바로 해서 스테이트의 올바른 값을 반영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검증하는 어떤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포함한 시스템이고요. 그 오퍼레이터의 EVM 연산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퍼레이터의 EVM 연산을 올바로 하도록 사용자가, 플라즈마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우선 오퍼레이터가 만약 잘못된 연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챌린저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챌린저는 검증 컨트랙에 챌린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챌린지 요청을 하면 응답 단계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 오퍼레이터와 챌린저는 오프체인에서 연산한 결과를 제한된 시간 안에 검증 컨트랙트에 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제출한 뒤에 검증 컨트랙트는 이제 그 제출 결과를 토대로 누가 승자인지 패자인지 가리게 되고요. 이런 방법으로 챌린저는 오퍼레이터를 견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토카마 플라즈마는 이더리움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에는 이런 컴퓨테이션 챌린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토카마 플라즈마에서는 이런 컴퓨테이션 챌린지가 필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과 그 토카마의 어떤 합의 과정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다시피 누구나 마이너가 돼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그 EVM을 연산해서 검증 결과를 스테이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마이닝한 다음에 다른 노드에게 전파를 하고요. 그러면 다른 노드는 그 결과를 받아서 다시 자신의 EVM으로 연산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옳은 거래인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잘못된 연산을 만약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클라이언트를 수정해서 EVM의 OP 코드를 수정해서 잘못된 연산을 하고 그걸 스테이트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더리움에서는 만약 그런 거래가 담긴 블록을 전파를 한다면 그 전파받은 노드는 다시 또 자신의 EVM으로 계산을 해보고 연산을 해보고 이게 유효하지 않은 블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록을 전파받은 노드는 그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받지 않고 다른 노드가 정직하게 연산한 블록을 받겠죠. 따라서 이더리움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연산, 고의적으로 잘못된 연산을 한 블록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챌린지 같은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토카막 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토카막 같은 경우는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합의 과정이 없거나 컨센서스 과정이 없거나 최소화해서 성능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저희 토카마 플라즈마 구현체도 그렇고 다른 플라즈마 구현체도 주된 다른
플라즈마 부연체도 부연체의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토카마 플라즈마는 오퍼레이터만 블록을 마이닝하게 됩니다. 오퍼레이터만 블록을 마이닝하고 그 마이닝된 블록을 사용자 노드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퍼레이터가 만약 잘못된 연산, 자기에게 그 유리한 연산을 조작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전파를 해도 사용자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자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오퍼레이터만 마이닝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달리.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이 토카마 플라즈마 안에서 마감하는 권한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견제할 장치의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챌린지를 구현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저희가 만들었던 건 아니고 기존 저희 목적에 맞게 기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솔 EVM이라는 게 있습니다. 솔 EVM은 솔리디티로 EVM을 구현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 위에서 EVM을 연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트루비신. 만약 솔 EVM 같은 것을 검증할 때 그 플라즈마 네트워크에 있는 컨트랙 그 거래를 검증하는데 그 검증하는 정보를 그대로 온체인에 올리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 이더리움에 컨트랙을 올려서 거래를 한번 돌려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트루비 검증 게임 방식을 차용해서 오프체인으로 연산 결과를 만든 다음에 온체인으로 하나에 동의하지 않는 연산 결과만 다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구현체는 그 립다오라는 플라즈마 구현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플라즈마 립이라는 플라즈마 구현체를 개발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CP 챌린지로 솔 EVM 인포서라는 구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제 검증 과정은 오프체인과 온체인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체인부터 보면 EVM 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EVM 런타임은 이제 로컬 버추얼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상 머신이고 로컬 환경에서 돌릴 수 있는 E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런 스테이트를 정의하는데 런 스테이트는 어떤 EVM이 연산을 하기 위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스택이나 메모리, 스토리지, 뭐 가스 리메이닝 같은 뭐 잔여 가스량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EVM 연산에 필요한 정보인 거죠. 이 값을 앞으로는 가상머신 상태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상머신 상태값. 가상머신 상태값이고 이 가상머신 상태값을 입력값으로 넣으면 다시 또 가상머신 상태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OP 코드별로 가상머신 상태값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레이트 런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가상머신 상태값을 가공해서 그 검증 컨트랙트의 제출값으로 쓰일 어떤 값을 다시 산출합니다. 그게 런 스테이트 스텝이라는 것이고 앞으로는 저 가상머신 제출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검증 컨트랙트에 필요한 정보도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머신 상태값을 검증 컨트랙트에 제출하기 위해서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머클라이저는 이제 이 값을 가상머신 제출값을 머클트리로 만드는데 머클트리를 만들기 전에 일단 해시를 하고 그 다음에 머클트리로 만들게 됩니다. 이 머클트리는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응답 과정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헬퍼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인풋 밸류하고
어떤 프루프를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최종 검증을 할 때 프루프와 입력값을 제출하게 되는데 그 값을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는 파일입니다. 프루프는 이제 그 온체인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또 바이트 코드를 검증하는 데 쓰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스택이 5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EVM에 스택이 5개 있는데 add라는 어떤 단순한 오픽 코드의 예를 들어보면 add는 스택 2개를 사용합니다. 스택 2개를 사용하는데 검증을 할 코드가 이제 그 오픽 코드 add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개의 스택 중에 검증에 사용할 스택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상위에 2개의 스택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온체인 검증할 때 5개의 스택을 올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3개의 스택은 미리 오프체인에서 해시한 다음에 입력값으로 같이 올리게 됩니다. 프루프에 포함해서 같이 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코드 검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검증할 컨트랙트는 토카마 플라즈마에 있지 검증 컨트랙트에 있는 검증 컨트랙트가 배포된 이더리움 체인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검증을 하려면 바이트 코드를 제출해야 되는 곳이고요. 만약 바이트 코드를 제출했을 때 오퍼레이터와 챌린저가 서로 바이트 코드를 제출했다면 누구의 바이트 코드가 옳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옳은지는 알 수 없어요. 서로 틀리면 서로 틀린 결과가 나오고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승자 패자인지 게임 시작 전에 그런 부분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코드를 검증할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OP 코드별로 쪼개서 머클 트리를 만들고 프루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루프에 머클 프루프를 같이 넣게 됩니다. 참고로 뭐 루트해시가 필요한데 머클 루트해시는 챌린지 신청할 때 미리 집어넣기 때문에 프루프에는 머클 프루프가 해당 오픽 코드 정보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온체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온체인은 이더리움 런타임이라는 거는 솔 E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솔 EVM에서 서로 동의하지 않는 단 하나의 오픽 코드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엑세큐션 스테이트는 입력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프체인에서 올린 입력값이고 오른쪽에 엑세큐션 스테이트는 온체인에서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나온 일종의 상태값이죠. 그리고 이 상태값은 솔 EVM을 연산해서 나온 이 상태값은 검증에 필요한 최종 결과값을 만드는 정보로 사용됩니다. 이 정보를 해시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해시하면 최종 결과값이 됩니다. 필드마다 해시할 때는 필드마다 해시를 하고 다시 또 해시를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일종의 해시 컬리전 문제를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해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응답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챌린지 신청을 하면 응답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씩 제출을 하게 되고요. 머클 패스를 하나씩 제출을 하게 됩니다. 머클 패스가 움직이는 방법은 일단 루트 해시부터 시작해서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이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는 방식은 서로 다른 해시 값을 가진 그 오퍼레이터와 챌린저가 서로 제출한 값 중에 해시가 다른 머클 노드로 선택을 해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리프 노드까지. 그러면 이제 리프 노드까지 내려가게 되면 리프 노드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머신 제출값의 실행 전 값과 실행 후의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픽 코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프 노드는
OP 코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OP 코드 하나. 근데 비포 값은 그 OP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가상 머신 선택값이고, 애프터는 그 OP 코드가 실행되고 난 후에 가상 머신 선택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값을 제출했으면 초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프루프와 어떤 인풋값, 입력값을 해시해서 인풋 해시를 만듭니다. 이 인풋 해시가 맞지 않으면 검증 게임은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점이 맞아야 뒤에 결과값이 다르더라도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온체인에서 코드를 검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코드 프루프나 코드 머클 프루프랑 또 그 머클 트리 중에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함을 검증한 다음에 검증 게임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퍼포먼스 플라즈마에서 이제 구현한 부분인데, 소리뱀 인포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다루는 오피 코드가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 립이라는 플라즈마 구현체는 스테이트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토카막에서는 스테이트를 다루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다루는 오피 코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S스토어와 S로드 구현하는 걸 보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프체인으로 가서 스토리지 필드를 넣어주고 또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S스토어와 S로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가상머신 제출값에 스토리지 필드를 추가하고요. 또 그 몇 가지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로직을 넣어주는데,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새로 값을 할당할 때와 그 할당 값을 변경할 때의 가스 소비량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 이런 로직을 이제 여기에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또 스토리지 필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온체인으로 갔을 때도 소리VM의 S스토어와 S로드 구현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머클라이저에도 스토리지 해시 값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현해야 될 오피 코드고요. 뭐 콜 관련해서 콜, 딜리게이트 콜, 스테이트 콜 등이 있고, 뭐 크리에이트 투, 셀프 디스트럭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오피 코드도 있고요. 저희가 구현해야 될 그 어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어카운트는 현재는 지금 두 개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콜이나 딜리게이트 콜이나 스테이트 콜 같은 경우는 다른 어카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티그레이션은 저희 지금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제 실제로 이제 할 때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그런 AP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토카마 클라이언트에 인티그레이션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현상 이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검증 이전에 스토리지 데이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검증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로 갔을 때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스토리지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그 검증 입력 값으로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드와 같이 그 스토리지 데이터가 누가 맞냐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이트 코드도 누가 맞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머클트리랑 머클 프루프를 만들었죠. 그래서 스토리지 데이터 같은 경우도 머클트리와 머클 프루프를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쇄적으로 여러 컨텐츠를 콜할 경우에 여러 어카운트의 스토리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효율적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방법은 어카운트별로 스토리지 데이터, 그러니까 그 오피 코드가 접근하는 스토리지 데이터만을 갖고 와서 어카운트별로 스파스 머클 트리를 만들어서 어떤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저희 이제 그 컴퓨테이션 챌린지는 오퍼레이터의 올바른 연산을 하기 위한 견제 장치고, 저희는 이제 그 스테이트를 다루는 OP 코드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적으로 입력값을 갖고 와야 될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인데요. 이더 리서치의 임완선님의